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세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국내 코로나19가 보고된 지 어느덧 7개월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소비 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소문난 맛집들만 북적이고 대부분의 식당들은 개점 휴업 상태로 폐업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슈픽에서는 자영업자들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네, 올해 상반기의 데이터를 보면요, 자영업자 14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상반기 20만 4천 명이 줄었는데요. 네.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큰 겁니다. 지난해에는 직원을 뒀던 자영업자 위주로 감소했고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직원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모두 줄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코로나19의 장기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이유도 있다면서요? 네, 경기 부진이 지속된 이유도 있지만 임대료의 상승도 큰 이유가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져서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된 것이 결정타가 된 겁니다. 특히 대면 접촉을 해야 하는 오프라인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네. 이 자영업의 주된 업종인 도소매업 취업자가 17만 6천 명 감소했고 숙박, 음식업자의 취업자는 18만 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산업 쪽은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와는 또 상관없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입니다. 5월 소매 판매액의 25.3%로 지난해 대비해서 4.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온라인 거래 중 모바일 쇼핑 비중이 68.3%를 차지하면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압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모바일 쇼핑 그리고 온라인 쇼핑, 그다음에 오프라인 쇼핑 순으로 거래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오프라인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경제가 어려워도 1인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증가폭이 좀 작다면서요? 맞습니다. 매달 10만 명 정도 이 1인 자영업자는 늘어나는 추세였는데요. 1인 자영업자가 지난달 1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자영업자의 위축은 강제 폐업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고용원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가 줄고 1인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것들은 자영업자의 영세화로 풀이돼 왔습니다. 그런데 영세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폐업을 해버린 겁니다. 네. 폐업 지원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폐업했거나 향후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 폐업 지원금을 신청한 수가 4,500여 명, 이미 지난해에 70%를 넘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 매출이 감소해도 생계 때문에 당장 폐업을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자영업자의 신규 대출은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령층 자영업자 대출은 30대에서 50대 자영업자에 비해서 증가폭이 2배나 가까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네. 자영업자 대출도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출의 질도 악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수년 전부터 고령층 자영업자가 한국 경제에 취약한 고리로 여겨져 왔던 만큼 이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요즘 보면 배달시켜서 먹는 문화도 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을 때 배달 앱의 횡포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배달앱 운용사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받는 횡포를 부려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3조 원 규모로 급성장한 배달 시장이 과도한 수수료, 또 불공정한 약관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는 배달앱 플랫폼의 상생 협의체를 가동해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참 쉽지가 않은데 여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현재 생활 형편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일정하게 월급을 받는 봉급 생활자에 비해서 이 자영업자들은 경기 상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생활 형편 소비자 동향 지수는 자영업자의 경우 69로 올해 1월보다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봉급 생활자는 97에서 90으로 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다만 현재 경기 판단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봉급 생활자 모두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둘 다 현 경기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다들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즘 뉴스를 보면 비 피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뭐 펜션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굉장한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그렇겠지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이중고를 또 겪겠어요. 네, 때문에 정부가 이번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는데요. 앞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납부 기한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먼저 연장된 3개월을 포함해서 최대 9개월이 연장되고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분의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 예납도 신고와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네, 무엇보다 이런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겠지만요. 경기 회복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현재 어떤 대책이 나와 있나요? 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3분기에는 국내 경제가 활력을 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비스 소비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현재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3분기에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밝힌 겁니다. 네, 하루빨리 경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은 마태 효과입니다. 마태 효과. 네, 종교와 관련된 용어 같지만요. 이 의미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마태는 신약 성서의 마태복음 25장 29절의 구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에서 유래된 명칭인데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강자나 부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교육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 효과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이 딱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 유래된 단어군요. 네. 오늘 뉴워드 마태 효과까지 함께 신 기자와 짚어봤고요. 글로벌 코로나 상황이 적어도 이제 1, 2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마태 효과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